안녕하세요. 네, 서치는 개인적으로 썬댄스 영화제에서 화제가 되는 걸 보고 개봉을 기다렸던 영화입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영화제로 흔히 세계 3대 영화제라고 하는 칸, 베니스, 베를린이 아닌 썬댄스 영화제를 꼽았었죠. 지극히 주관적인 취향이고 국내엔 개봉하지 않은 영화가 부지기수라 공감하지 못하실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썬댄스 영화제에서 화제가 되거나 수상한 영화는 기본적인 재미를 보장합니다. 여러분 중 다수가 보셨을 위플래시도 썬댄스 영화제에서의 수상을 계기로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었죠. 예고편만 보셔도 짐작하실 수 있다시피 서치는 극히 일부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분량이 오로지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관객은 극장 스크린 속에 있는 컴퓨터 스크린을 통해 영화를 보게 되는 거죠. 이것도 액자식 구성이라고 할 수 있으려나요? 아무튼 아직까진 신선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런 방식을 서치가 최초로 시도한 건 아닙니다. 아마 보신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은데 이미 2015년에 국내에서도 개봉했던 언프렌디드 친구 삭제가 있었고 이보다 1년 앞서 제작됐던 더 댄이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일면 당연하게도 독립영화에서 먼저 시도했으나 대중적으로 알려진 건 언프렌디드 때문입니다. 티무르 베크만베토프와 제이슨 블럼이 제작자였고 유니버설이 배급을 맡으면서 꽤 큰 규모로 개봉했었죠. 덕분에 고작 100만 달러의 제작비로 6천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면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할리우드답게 페이크 다큐가 그랬던 것처럼 동일한 형식의 영화를 줄기차게 만들어서 아주 그냥 뽕을 뽑으려고 작정하겠죠. 서치를 기다리면서도 걱정했던 게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오해하실 수 있는데 영화가 컴퓨터 스크린을 통해 펼쳐지는 건 상관없습니다. 페이크 다큐처럼 언젠가는 그 자체로도 질리겠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많은 영화가 나온 건 아니라 괜찮은데 문제는 다른 걸 다 떠나서 일단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언프렌디드를 예로 들면 여러분은 어떠셨을지 모르겠으나 저는 개봉 당시에 극장에서 보다가 북미에서 흥행에 성공했다는 게 이상하다 싶었을 정도로 정말 재미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서치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한편 이번엔 뭔가 다른 게 있는 건가 하고 봤더니 정말 다릅니다. 혹시라도 저처럼 언프렌디드 때문에 서치가 궁금하면서도 미심쩍으신 분들을 위해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전자는 후자의 발끝에도 못 미칩니다. 적어도 영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재미라는 측면에서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언프렌디드가 저로서는 무지하게 지루하고 재미없었던 건 지나치게 형식주의에 얽매인 채 스스로의 한계를 미리 그어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창하게 말하면 너무 거창한 것 같은데 기존의 영화가 가진 틀이나 체계를 부정하고 탈피하는 데 방점을 찍는 게 마치 지상 최대의 목표라도 되는 듯이 영화의 공간을 컴퓨터 스크린으로 한정하고 그 안에서만 벌어지는 일을 심지어 특별한 편집 없이 실시간으로 전개하려다 보니 완성도와는 별개로 관객이 원하는 재미를 주기엔 역부족이었죠. 쉽게 말해서 우리 영화는 다른 영화와 다르다고 구분 지으려는 강박과 고집에 빠져 발목을 잡힌 영화로 보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라스 폰 트리에와 토마스 빈터베르크 등이 야심차게 주도했던 도그마 95가 떠오르기도 하더군요. 물론 이론의 여지도 있고 둘을 비교하는 건 상당히 모욕적일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지만 취지와 의도에도 불구하고 정작 주창자인 감독들조차 어겨야 했을 만큼 근본적으로 영화의 특성과 장점을 무리하게 제한하려는 태도가 반발이나 부작용을 일으켰다는 것에서 비슷해 보였다는 뜻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닌 게 아니라 도그마 95처럼 티무르 베크만베토프도 스크린 영화를 위한 몇 가지 무리하고 불합리해 보이는 규칙을 세우기도 했는데 서치를 연출한 아니시 샤간티 감독은 그걸 과감하게 파괴하면서 언프렌디드가 빠졌던 함정을 유유히 피해갑니다. 언뜻 언프렌디드와 같은 형식인 것 같으면서도 서치가 재밌는 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도한 형식주의에 지배되지 않고 기존의 영화가 갖고 있던 특성과 장점을 취하면서 또 다른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서치는 무엇보다도 언프렌디드와 달리 촬영과 편집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언프렌디드의 경우는 관객이 시종일관 한 사람의 컴퓨터 스크린만을 바라보게 한 채 실시간으로 전개합니다.
이게 사실성이나 현실성을 획득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됐던 반면 영화라고 하기에는 매우 심하다 싶을 정도로 느슨하고 빈약한 이야기가 되고 만다는 한계를 여지없이 드러냅니다. 특히 공포 영화를 볼 때라면 관객이 을에 떠올리거나 원하는 장면이 있기 마련인데 언프렌디드는 오로지 컴퓨터 스크린만 전체 화면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시각적 한계로 인해 전혀 제 몫을 못합니다. 설상가상 그나마 사실성과 현실성이 장점이던 영화가 결말에 다다르면 완전히 다른 결로 벗어나서 끝을 맺어버린다는 것도 실망스러웠습니다. 한계는 한계대로 그어놓고서는 그걸 슬기롭게 헤쳐나가거나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다른 고민도 하지 않고 그저 내세울 만한 특징 하나만 가지고 영화를 만드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죠. 서치의 아니시 샤간티 감독은 언프렌디드의 그런 문제점을 제대로 간파한 것 같습니다. 단적인 증거로 두 영화의 무엇이 어떻게 왜 다른지는 도입부만 보셔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으실 거라고 장담합니다. 약 5분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는데 그 짧은 장면의 조합이 이 영화의 정체성을 단번에 요약하고 대변합니다. 언프렌디드의 패착을 버리고 영화다운 촬영과 편집이 필요하다는 걸 타협하고 수용하면서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거겠죠. 유심히 보시면 서치가 두 가지의 장르를 유연하게 넘나들 수 있는 것도 그 덕분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편집으로 불필요한 공백을 없애면서 영화의 리듬과 템포가 한결 좋아졌고 촬영의 변화는 캐릭터의 심리와 극의 분위기를 한껏 강조하면서 관객이 영화를 통해 얻기 원하는 바를 훌륭하게 제공하거든요. 그리고 아니시 샤간티 감독의 연출도 재기로 가득합니다. 언프렌디드를 먼저 보신 후에 두 영화를 비교해 보신다면 더더욱 확연하게 알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서치가 스릴은 스릴대로 드라마는 드라마대로 부각시키면서 관객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어떤 시도를 하는지 보시면 연출이란 게 왜 필요한지 아주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컴퓨터 스크린이라는 제약과 한계를 지키면서도 보다 영화적인 재미를 전달하기 위해 갖가지 아이디어를 동원해 시간의 경과와 감정의 굴곡까지 고스란히 보여주면서 그야말로 빛을 발합니다. 물론 부자연스럽다거나 자규적인 설정이 덜어 있긴 하지만 기꺼이 눈 감아주고 싶을 정도로 감독의 연출력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사실 서치 같은 영화가 가능한 건 순전히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린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화면을 통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레 이 영화가 추구하고 있는 게 사실성, 당위성, 설득력, 개연성 등을 획득합니다. 예를 들어 엄연히 신고를 받은 경찰이 나섰는데도 주인공은 자신만의 수사를 합니다. 그것도 컴퓨터만으로. 만약에 서치가 컴퓨터는 존재하되 20세기 또는 21세기 극초반의 어느 시점을 배경으로 했다면 어땠을까요? 애초에 그게 말이 안 되니까 이런 영화는 나올 수 없었을 거라고 해도 무방할 겁니다. 그때는 페이스북도 없었고 인스타그램도 없었고 유튜브도 없었고 개인 방송도 없었고 영상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하는 뉴스도 없었으니까요. 지금은 그 모든 게 가능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이트에서 자신의 정보를 자발적으로 유출하는 덕분에 CIA가 좋아한다는 농담까지 나올 지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에서 아버지가 딸의 행방을 찾기 위해 컴퓨터를 붙잡고 씨름하는 건 지극히 말이 됩니다. 바꿔 말하면 거기에서 출발해 스릴러라는 장르에 걸맞은 이야기로 완성한 서치가 그만큼 영리한 영화라는 거죠. 참고로 티모르 베크만베토프는 앞으로도 동일한 형식의 영화를 여러 편 더 제작할 예정입니다. 아마 벌써 10편 이상이 준비 중이라고 들었던 것 같네요. 일각에서는 컴퓨터 스크린만을 통한다는 것 때문에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기도 하던데 글쎄요. 결과적으로 이게 21세기다운 영화의 대안 같은 게 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겠네요. 일단 유부갓 메일 같은 영화가 일찌감치 있었던 걸 보면 멜로 영화는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지 않나요?